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감옥 안 가려면 조심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 최고기관인 국정원 원장으로 박지원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야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김대중 정권 때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증거를 내놓고 적과내통한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창립되고 지금까지 34명의 수장이 취임을 했으며 그중 16명이 감옥에 가든가 비명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후에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등 4명의 원장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국정원장의 자리가 권세를 누리지만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국정원의 역사를 돌아보면 1961년 5.16 군사혁명 직후에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으로 반혁명 세력과 간첩을 색출하고 국가안보 관련 정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기간에 중앙정보부는 간첩을 색출하는 데 공을 세웠으나 정치 개입과 반독재 세력의 인권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1980년 전두환 정권 때는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기간 중의 안기부는 본연의 업무 외에 정치 개입과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는 축소하는 계획을 단행했지만 정보를 독점하는 탈법적 사회 통제 활동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권 때는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종전의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재출범했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를 제거하고 산업 스파이 저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정원의 민주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올렸지만 한편으로 국정원의 중요한 업무인 간첩 색출과 반체제 세력에 대처하는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는 안기부와 정보부의 사찰 대상이었던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당에 선임되면서 과거 사건 진상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정보부 시절 발생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정원은 그 활동은 축소되었으며 대간첩과 대공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간인 사찰 등 본연 업무에서 이탈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통진당 반체제 세력을 건거하는 등 방첩 활동에 집중했으나 불법 선거 홍보 개입 등으로 원장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국정원 본래 업무는 해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국익과 직결된 환경산업 해외 정보의 수집 분석 등입니다. 또한 형법 중에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중에 반란죄, 암호 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부후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습니다. 그 후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한 뒤에는 원훈이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소리 없는 헌신, 민국 수호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새 엠블럼도 태극과 횃불은 국정원의 숙명과 의지를 나타내고 청룡과 백호는 국정원의 소임을 형상화했습니다. 국정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간첩을 색출하는 일이
그 본래 업무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 19명, 이명박 정부 때는 23명, 박근혜 정부 때는 9명, 문재인 정부 때는 2명을 근거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 원장 후보가 청문회와 언론 시험을 통과하여 원장 임명을 받게 된다면 먼저 국정원의 본래 기능과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소뿔을 자르려다 소를 죽여도 안 되고 소를 살린다면서 소뿔을 못 잘라도 안 될 것입니다. 정치 구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불유교의 나이에 평화, 대화, 정당, 정권보다 국가가 먼저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옥이 아닌 저 언덕에 이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봤냐 봐라 밀다입니다. 감사합니다.